네, 오늘도 핫했던 종목들 참 다양했습니다. 고고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예상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좀 현실성 있게 몸에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수는 좀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가네. 바이오만 가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난 바이오 갖고 있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라고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면 바이오로 너무 오르면 사실 그에 대한 부작용은 100%다 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 지수 대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군들은 그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약간 좀 바이오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럴 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종목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바로 분석에 의한 판단으로 나옵니다. 저는 사실 뭐 월가의 어떤 뭐 영웅이라는 이런 몇몇 개 투자 대가들의 어떤 책을 보면 사실 그렇게 몸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긴 합니다만은 실전에 적용하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은 피터 린치의 이 말은 정말 좀 지금 시장에서 한번 되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냉장고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죠. 냉장고를 살 때도 2박 3일 고민을 하는데 과연 당신들은 주식을 살 때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느냐. 자, 이 말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군들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잘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박근호 매니저 오늘 고엔스탑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는 액면 분할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거래 재개 시작하면서 급등 보여줬죠. 그리고 2위는 지주회사가 차지를 했고요. 전장부품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CMO 오늘 4, 5위 연달아 존재를 했고요. 건설주가 6위로 핫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터주 7위에 랭크가 됐고요. 신약 임상 관련해서 8위에 테마가 위치를 했습니다. 플랜트와 전기차가 그 뒤를 잇따르면서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가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과 함께 종가 상황 열어보면요. 카카오 오늘 7% 넘는 급등 보여줬습니다. 시총 6위를 차지를 했죠. 그리고 LG가 2위를 차지했고 그 잇따라서 LG전자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ST팜 4위 차지했고요. 녹십자 오늘 그룹주가 모두 핫했습니다. 10.15%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동신건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어제는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브 6% 넘게 치솟았고요. IG는 24.89%, 삼성 엔지니어링은 6%대, 대유플러스는 13%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카카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후 거래가 재개하자마자 급등을 했고 또 장중에 시총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나무 등 자회사의 IPO 모멘텀도 있고 사업 호조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액면 분할도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앞으로의 전망 궁금할 텐데요. 내일장 일단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파는 게 맞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고가 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짜리 한 주 가질래? 아니면 뭐 10,000원짜리 100주 가질래? 사실 10% 오르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은 똑같지만 이상하게 100만 원짜리 한 주보다는 10,000원짜리 100주가 조금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겠죠. 뭐 사실 오늘 외국인들 기관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시가총액 뭐 최상단에 있는 뭐 어떤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착각하는 것과 믿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면 혹은 사면 어떤 올라간다 떨어진다. 기관이 사면 팔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미래를 담보를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카카오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그건 이제 누적일 뿐이고 산 외국인도 있고 산 기관도 있죠. 누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팔았을 뿐이고 다만 이렇게 좀 가격이 싸졌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뭐 내가 뭐 카카오를 10,000주를 뭐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오늘 1,000주, 뭐 다음날 2,000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좀 광기에 뭐 비슷한 뭐 거래 대금까지 터질 정도면은 이게 매도 예정인 사람들한테 이 매도를 촉발시키는 어떤 그 촉매제가 이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거든요. 일단 오늘 수급상으로는 별로 좋지도 않고 또 갭으로 굉장히 많이 떠져 있고 싸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뭐 내일 모레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는 고일 것이다라고 외쳐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 아니면 조금 더 단기적인 것보다 좀 더 길게 봤을 때 주가 전망은 어땠나요? 네. 주가 흐름 어땠나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싸서 많이 못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뭐 그쵸? 50분의 1로 까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8년도 5월 초에 이제 액면 분할 50분의 1을 했는데 정확히 9개월을 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거래 재개된 날이 가장 고점이었고 9개월 동안 한 번도 수익을 안 주고 계속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뭐 시절이 좀 틀리고 또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분하고 거래 재개되고 9개월 동안 떨어졌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그러라는 법도 없죠. 사실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카카오를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일단 뭐 지금 카카오는 어떤 우리 보통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 시국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을 드렸고요. 윗방향이 아주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자, 카카오는 일단 뭐 아까 그 의견 드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때와 비교했을 때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를 계속 전망할 수는 없지만 윗방향이 많이 열려 있진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아래에 위치한 LG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내달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죠. 오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이번 인적 분할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LG 그 의견 드리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된 그런 날이었었는데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물적 분할은 왠지 느낌상으로는 뭔가 좀 나누는 듯한 느낌이 되지만 사실 반대죠. 이제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적 분할은 분할된 회사가 상장이 되죠. 그다음에 물적 분할은 신규 회사가 생기고 기존 법인이 그 지분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는 이름만 바뀌는 느낌입니다.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나눠졌죠. 그게 바로 인적 분할이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예전에 SK에너지였었거든요. 이름만 바뀐 듯한 느낌이죠. 새로 상장된 기업이 없어요. 그게 물적 분할입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 뭐 LX로 두 개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비율로 이제 주식을 받게 되겠죠. 사실 이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후에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분할을 한 다음에는 어떤 뭐 경영 체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 2년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것은 분할하고 나서 독자 경영 체제를 좀 갖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게 시장 지금 평균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겠죠. 거래 정지 들어갈 텐데 거래 정지 후에 인적 분할한 기업들의 주가가 역사적으로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LG가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오늘 뭐 거래량이 뭐 카카오처럼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드라마틱하게 높게 전일 대비해서 많아지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윗꼬리 좀 약간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이 윗꼬리는 우리가 보통 뭐 단순 기술적 분석이고 LG의 기술적 분석이 잣대를 들이대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윗꼬리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예 그냥 최고점으로 끝나기를 바라시는데 이 윗꼬리라는 건 내일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오늘 좀 먼저 나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수급적으로 그렇게 크게 큰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윗방향 조금 열려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당장은 상승 탄력 조금 더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ST팜인데요.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했는데 종가는 5%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위탁 생산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설비가 없다고 ST팜 측이 밝히면서 오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ST팜 스탑 의견 드리고 설명 좀 부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 난 이 기업의 성장성을 지켜보겠어.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을 때 분명히 그 가격에서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차트가 그려질 것이고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았고 그 부분에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물렸다, 뭐 손실이 크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뭐 리보핵상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뭐 보통 영어 두 가지 철자로 줄여서 나오죠. DP를 원한다.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해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의학시설을 갖춘 기업을 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셨듯이 ST팜이 일단 뭐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실망감을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같은 재료로 주식을 하면서 같은 재료로 두 번 크게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ST팜이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도 굉장히 많이 깊게 줬긴 했습니다만은 전 예전처럼 온 세상이 뭐 우리나라만 본다라고 해도 주식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관련주에 다시 열광을 하는 때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와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은 어떤 파괴력도 굉장히 많이 틀린 거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로도도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맨날 코로나 얘기만 들리면 이제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코로나 관련주들 마스크서부터 출발했을 때 세상에서 처음 보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났던 거고 ST팜도 뭐 거래 보면 사실 조금 윗방이 열려 있고 사실 고점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뭐 ST팜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이런 테마적인 상승은 조금 뭐 지양을 하자라는 의미로 스탑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세는 뭐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는 스탑 하자라는 의미로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시면서 일단은 스탑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6위를 차지한 동신건설인데요.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 보여주다가 또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건설 종목의 경우는 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내년까지 견조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덧붙여지면서 또 동신건설은 또 신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호재까지 덧붙여지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동신건설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치 테마주를 사실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맞힐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하겠죠. 하루하루 내일 오른다, 모레 떨어진다 이걸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실 지금 뭐 시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주자의 유력한 두 후보가 한쪽 떨어지면 한쪽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면 다시 반대쪽이 올라가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뭐 사실 테마주를 가격을 산정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서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동신건설과 관련된 인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 반대로 이제 윤자 쓰시는 분들의 흐름은 요즘에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오늘서부터 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고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한 네 번의 대선의 테마주들을 전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대 대선 투표일이 선거일이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인데 제가 직전 뭐 세 번, 네 번의 대선 테마주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을 때 공통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점은 특정한 시기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유력 후보건 간에 유력 후보 관련주 중에 대장주건 뭐 따라다니는 2차, 3차 관련 주건 간에 대선 투표일, 선거일 6개월 전이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대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 이번 대선, 20대 대선 내년 3월이 대선일이니까, 선거일이니까 6개월 뒤로 돌린다라고 하면 올해 9월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선이 중요할 텐데, 사실 경선을 늦춰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사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선 테마주들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맥주를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괜히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또 정책주들이 인맥주보다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건, 이재명 관련주건 간에 매매를 못해서 나 지금 따라잡아야 되겠네라고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맥주든 다 왔으니까 정책주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결론 내리면 치속 게임이기 때문에 반대쪽 후보의 어떤 흐름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다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신건설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가치나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손은 안 대는 게 낫긴 합니다만은 대선주는 4년,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인맥주는 너무 많이 갖고 정책주 쪽을 잘 공부를 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좀 리즈너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정책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대유플러스인데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는 차원인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대유플러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쪽을 공부를 해보면 제가 이제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테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죠. 미국의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보통 10배씩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블링크 차징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아직 상장을 안 한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인데 스펙 합병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10배씩 올랐어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 굉장히 경쟁을 하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경쟁을 하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소재 업체들도 경쟁을 할 테고. 근데 뭐 이 어떤 그 충전 기업들은 사실 뭐 대유플러스가 저는 사실 뭐 3만 개 충전소를 깔겠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사비를 털어서 내년까지 10만 개의 어떤 뭐 장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뭐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배터리 기업들도 사실 많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실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나올 것 같고, 대여플러스는 일단 내일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윗방향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면요. ST팜과 아이진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 나머지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맹조님?
오늘 종목 중에서 사실 제가 딱히 사고 싶은 종목은 없는데요. 네. 이 종목 중에 굳이 조금 약간 그나마 안정된 종목 고른다면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좀 단단히를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네. 부러지는 가격이죠. 목표가 20만 원, 타겟 프라이스, 그다음에 손절가 로스가 1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20만 원 설정해 주시면서 LG전자 베스트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네, 문자 서비스로 또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야, 도대체 샵 2034로 뭐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핸드폰 열고 전화번호로 샵 2034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 3개 땡땡땡 누르면은 메시지 보내기 뜨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문자 내용에 박근호 제 이름 써서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거예요.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다음에 공개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경제 방송을 보시고 어떤 선택을 뭐 하실 수도 있고 참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매니저의 어떤 판단과 기준은 사실 시청자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